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문득이라는 단어 뜻 알고 계시나요? 문득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어떤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모양을 말하는데요. 저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림책이 있으면 책장으로 후다닥 달려가 펼쳐보곤 합니다. 그 속에서 뜻하지 않은 위로와 행복을 만나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문득 떠오른 그림책 한 권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말랑말랑 그림책 시작합니다. 1, 2 네가 문득 떠오르는 날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서 결국 잘 감춰뒀던 너와의 추억을 혼자 몰래 꺼내보곤 해. 내가 그렸던 우리의 모습은 참 멋지고 아름다워서 잊질 못하나 봐. 결국 그 안에 너는 지워야겠지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우리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자. 살아가다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비웃고 말자. 최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더 설레게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자. 두루룬둔두룬두룬두루 두루두루뚜루뚜룬둔두룬두루 두루뚜루뚜룬둔두루. 아니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너 없이 살아가는 걸 견디긴 힘들 거야. 너도 그러니 그럴까 그래줘. 이번엔 내가 더 노력할게. 너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널 볼 순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왜 너에게 다시 다가가기 두렵기만 한지 모르겠어. 우리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자. 살아가다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비웃고 말자. 최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더 설레게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자. 로이킴의 문득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가 함께하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다양한 그림책 관련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순영의 말랑말랑 더하기, 꿈달과 지니가 함께하는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다양한 그림책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는 말랑말랑 더하기, 오늘은 순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영님, 네. 우리 더하기로는 두 번째 만남이죠? 네, 더하기로는 두 번째고요. 옛 이야기 극장에서도 함께 했어요. 네, 여러 번 함께 했으니까 오늘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해봅시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네, 순영님의 말랑말랑 더하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신간 그림책 소개와 전시 소식 준비했거든요. 네, 먼저 김혜원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 열정 소개할게요. 이 그림책 서울국제도서전 책빛 부스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네, 글없는 그림책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책이었어요. 역시 도서전에서 먼저 만나보셨군요. 네, 아주 핫할 때 만났습니다. 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검정 바탕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한 여성이 쪼그려 앉아 있어요. 네. 불꽃을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이 제 눈에는 지쳐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열정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삶, 찬란한 열정의 시간을 돌아보며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이 책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았는데 아마 아이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이미 독립시킨 분들이라면 지나온 육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순영님은 열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저는 첫 페이지가 마음을 확 끌어당겼어요. 네. 어두운 방바닥에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빨래로 가득한 건조대 옆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치 저 자신을 보는 듯한 아.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앤님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도 순영님이 말한 장면 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 힘들고 지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람 모습을 한 불꽃이 좀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여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여자가 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느낌도 들었고, 네, 아무튼 조금 와닿았던 장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장면도 강렬하죠. 그렇죠. 저는 이 책 보면서 한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네, 열정 그림책이 육아를 하는 분들에게 지금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 곧 아이를 향한 사랑인 거죠. 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열정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그런 열정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지금 여러분은 말랑말랑 그림책 순영의 말랑말랑 더하기를 듣고 계십니다. 순영님, 이번에는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이번 두 번째 그림책을 소개하기 전에 앤님 혹시 차노울군 아세요?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렇군요. 누구세요? 아, 네. 네. 초등 래퍼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하고요. 네. 세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그 차노울군의 아버지인 차성진 작곡가와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에 선정된 자개장 할머니의 안효림 작가가 그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림책 아미입니다. 근데 저는 아미라고 하니까 BTS 팬클럽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그건 아니죠? 네, 저도 처음에 제목만 보고 BTS랑 관련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아미의 뜻은 여인의 눈썹, 눈썹을 닮은 달을 의미한다고 해요. 위안부 피해자 헌정곡으로 만들어진 아미를 그림책으로 재해석하여 다가오는 광복 80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억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네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 그림책 잠깐 찾아봤는데 네. 이 표지 속에 그려진 분홍빛 꽃송이 안에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요. 표지가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해요. 네. 분홍 꽃들이 활짝 웃고 있는 것이 가슴을 더 뭉클하게 만들거든요. 네. 아미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피고 지는 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책 뒷면에 QR코드가 있으니 그림책을 먼저 보시고 노래와 함께 다시 본다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QR코드를 통해 노래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림책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소식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시 소식입니다. 네. 이가희 진주 작가의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거든요. 오, 네. 네, 이 그림책은 올해 이탈리아 볼로나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앤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당장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네, 이 책 보면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작가의 아들로 보이는 귀여운 꼬마 친구들도 나오고요. 네, 사과가 익어가는 과정뿐 아니라 두 아이의 일상도 엿볼 수 있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적 시골에 놀러 갔던 할머니 집이 떠오르고요. 네. 사진을 찍어 그림책을 만들었으니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사진을 찍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두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이제 그만 찍으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 일정도 알려주셔야죠. 네네. 전시 일정은요. 9월 22일까지 현대어린이책 미술관 목화가든에서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저녁까지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바람 쐬러 가족끼리 함께 네. 이렇게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전시인데 세종에서 여기 남양주까지는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종에도 이런 그림책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신간 그림책 소식과 전시 소식 전해준 순영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히스플랜이 부릅니다. 너는 꽃이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입니다. 세종 FM 98.9MHz와 한밭 FM 93.7MHz에서 방송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양한 주제로 그림책을 나누고 묶어서 따져보는 꿈달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입니다. 오늘은 지니님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달입니다. 아이고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쵸. 계속 빨라질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100회 특집 방송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55회예요. 우리 200회 맞아. 준비해야 돼. 파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드레스 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까지. 드레스가 제일 어려운데요. 네. 근데 나이 들수록 시간은 정말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여유롭게 쉬고 싶다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죠. 바쁘셨잖아요. 네, 좀 이것저것 좀 바쁘네요. 그러니까 양옆에 바쁘신 분들 계시네 지금. 아니 지니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바쁜 걸로 합시다. 그래요. 네. 네. 우리 그래도 이제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휴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여행이라도 좀 가고 싶어요. 사실 이 휴가 기간이 되니까. 근데 여름방학이 또 너무 짧아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도 얼마 전에 지니님하고 그림책으로 북유럽 여행 다녀와서 대리만족을 좀 했는데 네. 근데 그림책 나누다 보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난 맨날 떠나고 싶잖아. 실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직접 경험해야지 더 좋습니다. 그래도 뭐 그림책으로나마 갈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다음에는 꼭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아유, 네. 그럼요. 그럼 더 좋지. 그림책 속에 이제 등장한 도시 이야기 그때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좀 아쉬웠어요. 항상 모자라요, 시간은.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아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서 오늘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네요. 키워드였죠. 네, 저 여행 여행 아니에요. 얘기해서 그림책으로 떠나는 여행인 줄 알았어요. 네, 할 얘기가 많으니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키워드를 소개할게요. 오늘 키워드는 바로 북유럽 그림책입니다. 북유럽 너무 좋습니다. 할 이야기 또 많죠. 네. 근데 지니님은 북유럽도 한번 가보셨다고 들었는데. 스치듯이 다녀와가지고 이게 다녀왔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기회 되면 아주 길게 갔다 오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북유럽이라고 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정도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어느 나라가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노르딕 국가를 말합니다. 네. 애님이 말씀하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다가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추가돼요. 네. 북유럽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뭐 그림책도 많이 보지만 근데 사실 북유럽 그림책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그림책을 봐도 이게 북유럽 나라다 이러고 보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보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번에 전주 국제도서전 다녀오면서 사라 룬드벨이나 에바 린드스트렘 같은 작가 그림책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북유럽 그림책의 특징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북유럽 그림책을 한번 파보기로 했습니다. 뭘 자꾸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파. 그리고 네. 원래 꿈달린 코너가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네. 오늘 학생이 신분이 돼가지고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뭘 배우는 거 정말 싫은데 하여튼 제가 그 중립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북유럽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북유럽 하면 인테리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오. 북유럽 감성하면 또 그 이케아가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케아 가구들이 뭔가 편안하고 밝고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북유럽 그림책 작가들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네. 이제 북유럽 하면요.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극야도 있고 맞아요. 네. 해가 지지 않는 백야도 있는 지역이에요. 네. 계절별로 일조량도 아주 차이가 큽니다. 겨울에는 안개도 많고 정말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내 생활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또 밖은 칙칙하고 어두우니까 집안이라도 밝고 환하게 꾸미려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1년 내내 그런 날씨에 집에만 있으면 좀 우울한 생각도 많아질 것 같고 아무튼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철학적이 될 것 같죠. 네네. 전 사실 잠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주구장창 잠만 잘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나 잠이 많아지면은 네. 약간 상상하는 시간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 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음. 그럼 꿈달님은 이게 북유럽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북유럽 하면 핀란드의 눈 덮인 호숫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우나 오두막이 생각나요. 가고 싶다. 저 정말 쉬고 싶은가 봐요. 이거 혹시 이거 영상 본 적 있으세요? 네네, 뭐 어떤 많이 영상 봤어요. 어떤 그 사우나 하는 장면. 아유 네네. 많이 봤죠. 네. 이 사우나 하는 장면 보면은 이 작은 오두막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서 바로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호수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가야죠. 네. 식히고 다시 나와서 또 사우나를 해요. 맞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그 비슷한데 이제 북유럽 하면 정말 헉 소리 나는 대자연이 제일 맞아요. 먼저. 멋지죠. 네, 너무 멋있잖아요.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대자연 속에서 있는 사람이 정말 작고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압도당합니다. 북유럽 작가들이 사색적인 그림책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진님 말씀하신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딱이네요. 포레스텔라가 부릅니다. 백야. Search for the night in the dawn where light cannot set as we wander this empty place to find our hope we must not forget. Our song is long to be heard, a murmur of history. Will it ring true, the call of the earth? A hope is surrounding me in this sea of green. There is magic in these trees, free colors. Mountains rise once more.
submit. I begin my adventure for you.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전 이번에 주제가 북유럽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네. 제가 좋아하고 또 그림책 수다에서도 소개했던 엘사 베스코브 작가도 북유럽 작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같은 스웨덴 작가인데도 에바 린드스트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르죠. 뭐 그림체도 그렇고 이야기 느낌도 그렇고요. 엘사 베스코브 같은 경우에는 밝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고풍스러운 그림 맛이 있는데 에바 린드스트렘은 좀 단순하고 표정도 비슷하고 색도 전체적으로 약간 톤 일치를 시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쵸. 네. 뭔가 고전 작가와 현대 작가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근데 전 여기 중심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있다고 생각해요. 뜬금없죠. 좀 갑자기 네. 다 같은 스웨덴 작가긴 한데 린드그렌이 갑자기 등장을 하네요. 이렇게. 우선 옛날 고전 그림책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 기준에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뭘 알려주고 뭘 배워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면이 많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옛 이야기나 고전 그림책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쵸. 제가 엘사 베스코브의 펠레의 새 옷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시죠. 이 책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의 시골 풍경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걸 또 그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그때 할 때 이게 지식 그림책이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르쳐준다고. 네. 네. 이게 교훈적인 게 확실히 맞아요. 네. 고전 그림책의 어린이다움이라는 건 상상하면서 꿈꾸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요 순진한 아이예요. 그래서 어른이 가르쳐줘야 해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어도 이제 교훈적인 옛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도 정말 많고요. 네, 이게 스웨덴 그림책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레빗도 그렇고 그 시대 그림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옛날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전통이나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펠레세오처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단순히 아이는 아이답게 놀아야 해야 하는 그런 주제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린드그렌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인가요? 삐삐를 생각하면 아, 우리가 알 수 삐삐. 있습니다. 아. 네. 하나의 독립된 자아가 생겼잖아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도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후의 그림책들에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삐삐가 이제 하나의 개인이 되는 거죠. 그쵸. 속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후의 그림책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런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른의 시선이 아니라요. 맞아요. 네. 말괄량이 삐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른들한테는 아니 이런 아이? 그렇죠. 네, 문제야. 반사회적인 아이였지만은 아이들한테는 어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아이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저 세대의 완전 원업이었어요. 네, 뭔가 아이들이 이 삐삐를 보면서 카타르시스, 대리만족 이런 걸 그렇죠. 느끼기도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요즘 네. 그림책 속 아이들의 캐릭터는 독립적인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표현은 안 하더라도 아이의 감정이 있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가들마다 다 그림의 특색이 있는데요. 사라 룬드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인 그림이 많고 에바 린드스트렘은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지만 얼굴의 감정이 막 드러나지는 않은 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토니 로스의 그림은 막 울그락불그락 막 터질 것 같은 감정 표현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 감성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토니 로스 그림책 얘기를 하니까 비교가 확 되는데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리카 스타 연센이라는 노르웨이 그림책 작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마리카 스타 연센의 그림 보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의 얼굴 표정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맞아요. 같기는 한데 그렇죠, 막 동물 같고 이상하진 않아요. 그 안녕이라는 그림책을 봐도 아이의 감정과 고민을 아이의 시선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북유럽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죠? 그래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너무 단순해 보이거나 너무 무겁거나 그런 그림체는 아니고요. 가벼울 땐 가볍고 강조할 땐 강조해서 그 느낌 전 너무 좋아해요. 마리 칸스타 윤센의 그림책은 지니님이 정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그 그림책 좋아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림책 나눔할 때 전학 간 아이들의 마음이 안녕 그림책에 나온 딱 그 아이의 마음일 거라고 이야기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이 네, 납니다. 네. 그때 저희가 세종이 신도시다 보니까 다른 동네로 떠나는 사람도 많고 또 새로 온 이주해 온 사람도 많다는 그런 얘기도 그쵸.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속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림책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른들이야 뭐 책에서 보면 바닷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간다고 이제 막 좋아했겠죠. 네. 근데 아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리 칸스타 윤센 그림책이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작가의 다른 그림책을 봐도 말로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 속에서 충돌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엘사 베스코브와 마리 칸스타 윤센의 그림책을 놓고 보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더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저번에 같이 본끼리 북유럽 그림책 나눔할 때 꿈달님이 북유럽의 많은 그림책이 아무런 말 없이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사색을 담고 있다고 했던 말도 생각이 나요. 네, 요새 나오는 그림책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예,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네.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에바 린드스트랜도 그렇고 사라 룬드베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랬지만 이제 처음에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릴 때까지 읽고 느끼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림책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한 번에 다가오진 맞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여러 번 읽고 또 나누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소 무거운 부분도 있긴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키워드의 네. 특징이죠. 무거워져요.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우주의 저니. All back to back 걸어온 나를 기억해 바라던 순간을 위해 I've forgotten about the pain When I pause my step 밀려오는 이 아픔에 눈물이 차오를 때 내 작은 문을 닫은 채 But I know when I feel like it in the dark 내 맘은 어째서 더 밝게 빛나 여기 이곳은 다시 꽃이 펴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깊은 맘속 맑은 하늘 넓은 바다가 있어 파도보다 더 크게 외쳐 yeah! Just be my eyes 울어도 돼 Yeah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을 맡긴 채로 날아 멀리 이 바다 넘어 저 작은 섬에 또 다른 나를 마주쳤어 When I fade away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잊고 있던 걸 기억해 What I love What I love 내 입에 잊혀진 새 잎의 꿈그 사이 훌쩍 커져버린 숲 그 안에서 난 외쳐 yeah! And just be my eyes 울어도 돼 yeah!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을 맡긴 채로 날아 멀리 미소를 짓는 날 뒤로 한 채 다시 한 걸음을 뗐어 내가 이 문을 나설 때 저 너머 끝없는 길 위에 햇빛이 날 비추고 있을 거야 So I'm ready to journey again 날 잃어도 깊은 마음속 내 작은
여러분은 지금 말랑말랑 그림책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북유럽 그림책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북유럽 그림책이 말해야 하는 걸 너무 안 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답답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대로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오고 길러지면서 그러니까 피 속에 이게 새겨진 삶의 방식이 이야기 속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대자연 속에서 뭔가 서서히 깨닫고 알아간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자연은 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변화무쌍한 그 날씨에 눈치가 좀 빨라야 되고 감정이 격해지면 이제 휘몰아치는 자연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조상 대대로부터 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책 분위기가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절제가 네,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진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림책도 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북유럽 그림책이 진지하게 내면의 이야기를 깊이 전하고 있고 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사로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감정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비슷하긴 해도 역시 살아온 나라나 그 자라온 환경이 주는 차이는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다 이야기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전 그런 면에서 엠마 아드복의 그 구덩이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책 너무 재미있죠. 네, 좋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여기 보면은 아이들의 표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비슷해요. 여기서도 크게 감정 변화는 안 보이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약간 삐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이거 보면은 격하게 웃고 화내는 그런 건 또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책 보면은 어른들이 이제 구덩이에서 놀면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왜 안 되는지 계속 물어보죠. 맞아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 속에서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또 만에 하나 생길 줄 모르는 사고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욕구가 크고요. 이게 학교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배경이 학교잖아요. 학교에서 네.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것보다 구덩이에서 노는 거 땅 파고 막 이런 거 노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나뭇가지 나오면 나뭇가지 뽑아내고 흔들고 노는 거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그쵸. 맞아요. 재밌어요. 네. 저희 애들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안 놀고 화단 뒤나 이렇게 숨어서 그러니까 땅 놀더라고요. 파고 이런 거 얼마 재밌는데. 제가 이번에 그 북유럽 그림책을 사실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책처럼 이제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사회, 어른들의 모습 이런 걸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가 그 봐오던 사라 룬드벨이나 이런 책처럼 내면의 사색, 아이나 어른들의 내면의 사색을 이야기하는 그림책들이 네, 좀 네. 줄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크리스틴 로스푸드의 당신은 셀 수 없이 소중해요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게 좋죠. 판형도 크고 페이지도 많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등장하는 사람도 셀 수 없이 아주 그냥 많은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도 앞서 등장한 이야기들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존재 자체로도 소중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이 책은 꿈달님이 한번 가져와서 읽어준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좋았어요. 좋죠. 제가 당장에 또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나 누가 뭐 책 소개했는데 샀다 그러면 약간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어. 출판사가 알아야 네. 되는데. 저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림책 정말. 많이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바 린드스트램이나 사라 룬드베리는 뭐 진주님이나 또 다른 코너에서 워낙 많이 언급해서 진짜 많이 맞아요. 했죠. 네네.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책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북유럽 그림책은 감정을 빠르게 말하지 않고 약간 기다려주는 것 뭐 이런 느낌이 네,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림책의 캐릭터들을 좀 봐도 그렇고요. 그래도 뭐 좀 약간 다정하고 좀 따뜻한 느낌은 좀 있죠. 네. 그렇죠. 저 사실 이번에 읽어보다가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북유럽 그림책을 이탈리아식, 미국식으로 한번 대사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재밌지 해야 될까? 않을까? 재밌네요. 생각이 재밌는데 쉽진 또 그거 않겠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 다음 키워드 코너를 지금 하려고 지금 짜고 있는 거야. 머리 굴리고 있는 거야. 빌드업 하는 거구나. 네. 아, 고민해볼게요. 네, 다음 코너 맡으실 분들 힘드시겠는데 이탈리아 버전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아후 막 이러면서. 되게 열정이 넘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재밌겠어. 저기 살짝 자랑 뭐 해도 돼요?
하세요. 다음 마음껏 하세요. 그림책 여행은 이탈리아입니다. 예고하시는 네. 거네요. 네네. 아니 먼저 이탈리아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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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저도 네.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예, 저희 꿈의 문구에서 네. 오. 지금 7월에는 북유럽 그림책에 대해서 같이 봄이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선물 네. 있을지 또 어떻게 알아? 네. 저 결말 얘기할게요. 네네. 우리 안 끝났구나. 네. 저 북유럽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아. 네, 이런 얘기를 네.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위로받았습니다. 네, 너의 생각, 너의 말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랍니다. 네. 네, 마무리는 훈훈하게. 네, 어쨌든 오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은 북유럽 작가와 그림책들로 나눠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키워드로 보는 그림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시가 부릅니다. 찾았다. 정답은 모르지만 방법은 있으니까 자꾸 쉬운 길로 난 편한 대로 난 그냥 수많은 시선 속에 진심을 찾아낸 난 이젠 하루하루가 또 1분 1초가 so hard 그 말과 말의 미묘한 숨과 숨이 말하는 hurt you 솔직하게 다가와 찾았다 작게 웃어 보인 순간 찾았다 몰래 가져다 놓은 그 맘과 둘만의 비밀로 느려진 시간 속에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봐 I'll find you 감춰둔 멜로 가끔의 sorrow 빈틈이 있어도 돌고 또 돌아와도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봐 이 나이 어느 하나 잘하는 중이지만 그냥 하고픈 대로 난 내 식대로 난 그냥 도시의 불빛 속에 작게 뜬 자별 하나처럼 오래오래나 더 반짝반짝인다면 그 눈과 눈이 만나는 그 끝으로 퍼지는 love 솔직하게 다가와 찾았다 작게 웃어 보인 순간 찾았다 몰래 가져다 놓은 그 맘과 둘만의 비밀로 느려진 시간 속에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봐 한 발 한 발 놓인 물음표 이대로 가만 내버려둘까 때론 어차피 손 타고 오는 자연스레 알게 되는 I love you in love 찾았다 설레 꺼져가는 순간 찾았다 살짝 아닌 척한 그 날과 때로는 말보다 눈빛이 알려주는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봐 I'll find you 흐르는 love song 스마다 영원 두려움이 있어도 돌고 또 돌아와도 사랑이 아마 이런 건가 봐 내가 찾았나 봐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의 시작은 문득이라는 단어로, 끝은 열정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갖는 뜨거운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나요? 사랑, 일, 운동, 공부.
무엇이 되었든 뭔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열중한다는 건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림책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나눌 때 가슴이 콩닥거리고 행복해지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 작은 열정의 불씨를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가치보험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기획 대본 그림책 활동가들 가치봄, 편집기술 박민정, 연출의 가치봄, 그리고 저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